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서류 보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빽빽한 글씨에 머리부터 아파오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의 해독 전문가가 되어드릴 겁니다. 이 복잡한 암호문 같은 문서에서 당첨의 기회를 찾아내는 핵심 열쇠, 그게 어디 숨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안내문이 아니라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서의 일부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법적 효력이요? 네, 그래서 단어 하나, 숫자 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 행간에 숨은 의미와 전략까지 짚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암호 해독의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찾아보죠. 이 아파트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만한 기본 정보 뭔가요? 핵심만 딱 추리면요.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고요. 네. 총 853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청약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407세대고요. 407세대. 네. 그리고 입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뒤인 2029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9년 4월 입주. 생각보다 좀 남았네요.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일정은 어떻게 되죠? 수많은 날짜 중에 딱 하나, 기준점이 되는 날짜가 있다고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1월 23일. 네, 여러분의 나이, 거주기간, 청약통장 조건 같은 모든 자격이요. 바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딱 판단됩니다. 아, 그날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군요. 맞아요. 마치 스냅 사진을 찍는 것과 같죠. 그리고 실제 청약 전쟁은 2월 첫째 주에 벌어집니다. 2월 첫째 주. 네, 2월 2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일은 1순위, 4일엔 2순위 접수가 연달아 진행되고요. 와, 숨가쁘네요. 그리고 모든 운명은 그 다음 주인 10일 화요일에 결정됩니다. 2월 첫째 주가 승부처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규칙들이 등장하죠. 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비규제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아, 비규제 지역? 네, 이 한 단어가 사실 수많은 규칙을 바꿔놓습니다. 일단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더 넓게 경기도,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니 문턱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엔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만약 경쟁에 붙으면 무조건 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아, 역시. 다른 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안양시 거주자가 다 채우고 남은 물량이 있어야만 기회가 오는 구조죠. 거의 안양시 거주자들을 위한 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뭔가요? 제가 듣기로는 집이 있는 사람도 1순위가 될 수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라는 청약의 기본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정책의 목표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맞춰질 때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시장 참여자 자체를 늘리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아, 그런 의도가 있군요. 네,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라는 그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의 정책적 줄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주택 이상 소유한 분도 12개월 이상 된 청약통장이랑 예치금, 경기도는 200만 원인데 그 조건만 맞추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의 방향에 따라 규칙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 의무 같은 다른 규제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도 모두 비규제 지역의 혜택을 받습니다. 과거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됐던 이력이 있어도 이번에 또 청약할 수 있고요. 오, 당첨되고 나서 1년만 지나면 전매도 가능합니다. 1년이요? 네, 그리고 입주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와,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들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라 1순위 자격의 문턱은 낮지만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낮은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면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그룹에게는 우선 탑승권 같은 걸 주죠. 그게 바로 특별 공급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반 분양 407세대 중에 절반이 넘는 222세대가 바로 그 우선 탑승권에 해당합니다. 와, 절반 이상이네요.
네,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티켓을 잘 골라야 합니다. 가장 물량이 많은 건 94세대를 뽑는 신혼부부 특공이고요.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라는 기본 조건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맞추면 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소득이 좀 높아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 기준만 맞추면 추첨제로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요. 네, 바로 그거요.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평생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생애 최초는 어떤가요? 생애 최초는 61세대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대원 전원이 과거의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이력도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 1인 가구요? 네, 다만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제약이 붙습니다. 그렇군요.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별도 트랙이 있죠. 네,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이 각각 13세대씩 배정됐습니다.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해당되고요. 3명이 아니군요. 2명. 네, 2명으로 기준이 완화됐죠. 이건 자녀 수나 거주 기간 등을 점수 매기는 배점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부모 분양은요? 이건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 모시고 산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요? 네, 이건 일반 공급처럼 가점제로 순위를 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해서 특별공급 규칙이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요.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던 문제들이 드디어 해결되기 시작한 건가요? 네, 바로 혼인, 출산 관련 특례제도 덕분입니다. 정말 큰 변화죠. 어떤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특공 당첨 이력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와,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세대는 과거에 부부가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이번에 한 번 더 특공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요? 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인 셈이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반드시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모르면 놓칠 뻔한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인가요?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층이랑 타입별로 가격대가 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가장 작은 평형대인 43타입 고층이 약 6억 2,3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고요. 6억 2천. 네. 그리고 흔히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타입의 경우 중간층 기준으로 약 12억 6천만 원에 책정되었습니다. 12억 6천만 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이 돈을 한 번에 내는 건 아닐 텐데 자금은 어떤 흐름으로 납부하게 되나요? 일반적인 청약단지의 공식을 따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죠. 10, 60, 30. 네, 계약 시점에 계약금 10%를 내야 하는데 일단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한 달 안에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일단 1,000만 원. 그리고 중도금 60%는 입주 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6번 나눠내게 되고요. 마지막 잔금 30%는 2029년 입주할 때 치르면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분양가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계약할 때는요. 네. 일종의 자금 출처 서명서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아, 자금 조달 계획서. 네. 이 집을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미리 증명하라는 건데요. 편법 증여나 불투명한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둬야겠네요. 그렇죠. 미리 자금 흐름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계약 단계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내 돈 흐름을 증명하는 금융신분증 같은 거군요. 이제 공고문의 거의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 아주 작은 글씨로 중요한 경고들이 숨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숨은 함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정말 치명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1인 1건 신청 원칙입니다. 1인 1건. 네, 당첨자 발표율이 같은 모든 아파트 청약에는 딱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욕심내서 여러 곳에 넣었다가는 전부 무효 처리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큰일 나겠네요. 물론 같은 단지 안에서 특별 공급 하나, 일반 공급 하나 이렇게 중복으로 넣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단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효력을 잃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당첨자로 발표되는 순간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약 통장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다시는 못 쓰는 거군요. 네, 다시는 쓸 수 없죠. 심지어 페널티도 있습니다.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묶입니다. 5년이나요? 네,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청약 버튼을 눌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이 조항도 무섭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조항입니다. 청약 신청은 오직 본인이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만을 믿고 진행되거든요. 아, 서류는 나중에 내는 거니까? 네, 서류 확인은 당첨된 사람만 따로 합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세대주 자격을 착각해서 잘못 입력했다가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유, 안타깝네요. 수년간 아껴온 청약 통장이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공중분해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버튼 누르기 전에 3번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신청 방법이나 동호수 배정 같은 다른 유의사항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신청은 청약홈이라는 공식 앱이나 웨브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동이나 층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동호수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이것도 완전 운이네요. 네, 로얄층에 당첨될 수도 저층에 당첨될 수도 있는 완전한 운의 영역이죠. 자, 오늘 이렇게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공고문의 A부터 Z까지 훑어봤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로 도전할 수 있는지 그 핵심 규칙들을 모두 정리해본 셈이죠. 네, 핵심을 짚어보면 이 단지는 비규제라는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갈아타려는 1주택자까지 몰려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그렇죠. 따라서 단순히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만 유리한 곳이 아니라 자금력이 있는 기존 주택 소유자와의 경쟁까지 각오해야 하는 예상보다 더 치열한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입주 시점인 2029년에는 잔금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즉, 지금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3년 뒤에 필요한 잔금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금융규제 변화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우리는 어떻게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